어,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현실로 나왔어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다음에 용산청장 이렇게 그 G 라인이 있잖아요. 그 위에 윤희근 경찰청장, 그 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다고. 네. 근데 용산서장까지만 지금 구속시킨 상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및 기소를 대검이 막았다는 거야. 심지어 이 수사를 냈던 서부지검은 김광호를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구속시키면 안 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의심스러운 건 여기서 저 대검이라는 게 서초동 대검인지 용산의 대검인지 어느 쪽 대검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대검이 이런 소리를 듣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서초동인지 용산인지. 대검 용산지청? 뭐 어쨌건 간에 네. 우리는 지금 뭐 대검과 윤석열을 한 몸으로 보니까 그냥 검사인 거잖아요. 서부지검 수사팀이 낸 의견이 이거예요.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다. 김광호가 참사를 예견하고도 방치에 구속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보고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김광호가 그냥 깠어. 그러면서 사실은 용산서장보다 더 책임이 있어서 이 새끼 구속하고 기소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대검이 이걸 깠다. 근데 저렇게 보면은 검사들도 참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다. 아니 밑에서 수사할 예, 때는 그렇게 그렇게 보이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대검의 반응이 너무 웃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 확보가 불필요하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례 없는 참사여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협의한 것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청장급이 책임질 일은 드물다. 뭔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명백하게 검찰은 유죄냐 아니냐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김광호한테 사건이 예견되는 굉장히 많은 보고들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묵살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식으로 하면 민주당 전 정권에서 그 임명한 뭐 단체장들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외교 라인들 다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검 관계자 저 말로는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대검이 오더 받고 거의 김광호 로펌짓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광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서부지검 이야기는 이제 또 대검이 저렇게 쌩까니까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무슨 코미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도 기소도 다 대검이 제동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 검찰 수사팀에서. 그럼에도 그 입장에도 대검은 제동을 걸었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모르니 스파링 파트너처럼 서로 의견 주고받는 과정이었다. 이게 대검이 평소 이런 입장이었냐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근데 김광호를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있죠 따로. 굉장히 서울경찰청장 윤석열 VVIP 측근에 조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용산서장은 문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고 이임재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임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측근의 조카야. 근데 저 측근이 사실 무유스님이라고 예전에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무유스님이 윤석열의 가족들이 알고 지내는 승려, 뭐라 정확하게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승려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 김광호가 서울경찰청장이 된 것도 굉장히 초고속 승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장이 되고 나서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는데도 계속 대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 서부지검 수사팀의 이야기는 용산서장보다 책임이 더 큰데 결국 대검이 그걸 막은 거는 이원석이가 막았겠어요? 한동훈이가 막았겠어요? 윤석열이가 막았겠어요? 가깝다고 하면 야 이임재 그거 살려줘. 나랑 친한 사람 조카야 이거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돌아가신 분 있죠. 양계동 열사. 이것도 덕을 때리는 거예요. 뭐냐면 건설 노조 역할을 하면서 업무방해로 잡아놓고 거기다가 공갈죄까지 포함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관련된 업체들은 업무방해 없었다라고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탄원서를 넣었어. 근데 검찰이
탄원서를 무시하고 수사를 하는 바람에 양해동 열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 관계자들이 탄원서 낸 내용 자체가 업무 방해나 공갈 협박이 없었다. 그리고 양희동 씨가 살아생전에 그 열심히 노조 업무를 하는 바람에 자신들은 업무상 사업상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양희동 씨 덕분에 우리는 제대로 공사를 이렇게 일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공갈 협박이라고 지금 추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업무에 방해된 사실이 없다.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기업업체 현장 소장은 양 씨가 숨지기 3일 전인 지난달 28일 인력 투입 협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집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업무에 방해된 사실은 없다. 전임비 지급은 단체 협약이라는 중앙 임단협과 노사 간의 약속과 현장 관리에 의한 지급이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건 수사하지 말라라고 탄원서를 넣었지만 결국 윤석열이 죽인 건 게 건설노조 폭력배라는 네이밍을 해가지고 단속하겠다라고 윤석열이 직접 이야기하면요. 아래에 있는 단위에 경찰이나 검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말 무서운 거죠. 그렇게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그냥 기분 풀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말을 바라보고 있는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말을 법률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률적 효과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실제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찰이나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시민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대통령의 말을 정말 법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실천하다 보면 이렇게 무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159명이 죽은 참사 책임자는 수사를 면했어요. 김광호. 면했는데 죄 없는 노동자는 살인을 해버려요. 윤석열은 그걸 느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윤석열이가 죽인 거예요. 요거 문재인 정부 때 뭐 각종 비슷한 사건들 통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면 윤석열 똑같이 처벌받을 사건이에요. 사실 알고. 그렇죠. 아니 검찰의 진짜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김광호는 이렇게 비호를 하면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갈 협박 이런 걸로 몰아붙이고 그냥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대검입니까? 자, 지금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9, 10월 달에 공동파업 선언했고요. 공공운수노조 대표자 94.7%는 윤석열 불신임한다. 이게 한두 가지가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는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노조만 아닐 뿐이지. 그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서 윤석열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아,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94.7% 대통령 불신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건 100%라는 거죠. 공공운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죽인 사람들 많아지고 있네요. 159명의 용산 이태원 참사 돌아가신 분들이나 노동자 한 분을 분신하게 만드는 거 다 윤석열 탓입니다. 직접적인 탓인 거죠.